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기소하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 공소장이 언론에 쫙 뿌려져요. 이 새끼들 봐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검찰 놈들은 그냥 엿먹으러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쫙 뿌려요. 이게 조국 장관 때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여론전에 이기기 위해서 지들이 유리하게 보이는 내용을 쫙 뿌려요. 그래가지고 여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피살지 공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안 하는 게 검찰 개혁 중에 하나다인데 여전히 이성윤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쫙 뿌려요. 이게 기가 막힌 게 이성윤이 왜 지금 기소가 됐습니까? 김학이라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기소했으면서 공소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고 일반에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학이다 하면서 김학이를 보호하려고 온몸을 다해 이성윤을 기소해버리면서 자기네들은 정말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 중에 하나인 공소장을 그냥 언론에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요, 이거 그냥 공소 기각하고 날아가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같이 배심제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소장이 바꿔서 공개가 돼버리면 사람들이 유죄의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정말 그냥 공소 기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이런 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검찰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 검찰은 절대 그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듯이 고쳐 쓸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크게 꾸짖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 벌을 받거나 한 경우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고, 이거를 받아 쓰는 언론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제재를 한 번도 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은 수원에서 수사한 사건을 중앙지검 이성윤을 중앙지검에 기소를 했고요. 나머지는 공수처로 보냈어. 이것부터가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성윤 연맥이기, 욕보이기, 내 부하 직원한테 수사받게 만드는 거. 그 이후에 이제 의도는 뭐냐면 그런 꼴 당하기 싫으면 사퇴해. 요걸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는데, 나머지 관련돼 있다고 하는 윤대진, 이현철, 배용원, 이 사람들은요, 내가 봤을 때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기소되면 무조건 그 자리를, 그러니까 직무 배제, 말하자면 뭐 또는 중앙지검장으로부터의, 그러니까 그 직무가 이제 벗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윤을 중앙지검장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언론과 국민의힘이 이성윤 지금 중앙지검장 그만 안 두냐? 이렇게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 기소당했다고 해서 그만둬야 된다는 논리에 따지면은 윤대진이나 이현철이나 배용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기소당하신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잖아, 패스트트랙. 그 사람도 다 자리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님께서 이번에 이제 그 국회의원 당선 무효 소송을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선 무효가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 게 왜 그랬냐면 황운하 의원이 국회의원 나올 것 같은 기소를 덜컥 해버린 거예요. 기소를 해버리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만둘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이. 그러면 그만둘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출마를 못하게 했는데 황운하 의원이 출마를 하셨죠. 그리고 공무원이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출마했다, 이게 당선 무효 사유다 해서 재판을 벌린 거고,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한 거예요. 단지 기소를 당했다, 법적 잣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도 이상의 불이익을 주는 건 안 되는 거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 사람도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김학의 인권은 그렇게 중요하면서 왜 이성윤 인권은 이렇게 짓밟아 버리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이성윤이 이제 1차 타겟이었다고 하면
이성윤을 기소하면서 조국 장관을 끼워 넣기, 소위 말하면 조국 8.15를 이용했더라. 사실 관련도 없어. 없는 거를 이성윤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일단은 조국 장관이 소환도 안 됐잖아. 정경심 교수가 똑같은 케이스예요. 정경심 소환하지도 않고 바로 기소했었잖아요. 조국 장관 서면 조사를 했다 하던가 기소 그러니까 무슨 뭐 서면으로라도 조사를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뜬금없이 거기에 조국이 뭐뭐 했다라고 나와. 그래놓고 이 건은 조국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성윤을 내치면서 곁들여가지고 조국 장관이 윤대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기훈 검사가 유학할 거니까 빼줘라. 조국 장관 단박에 거절한 게 아니라 아니다. 나 그런 적 없다라고 SNS에 굉장히 짧게 썼습니다. 그 스타일은 조국 장관한테 보면 그런 거예요. 일거에 가치도 없다 이 새끼들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이고 그 상황에서 그때 우리가 조국 장관님께서 장관님 하실 때 상황에서 조국 장관님이 누구한테 청탁을 하거나 그런 할 수 있는 분위기였냐고요. 그게 가능이나 했겠냐고 그게. 그랬으면 최성현한테도 양보 받았겠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최성애랑 그 주호영이랑 통화한 건 이렇게 조용해? 아 이야기가 샜는데 그 조국 장관님께서 이런 게 여기에다가 엮어 넣는 거 이런 걸 보면 이성윤을 왜 기소했는지가 보여요. 뭐냐 공수처도 가면 기소 안 할 것 같으니까 검찰이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다른 이거를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기소를 안 하고 다른 기관이 맡게 되면 기소 안 할 것 같거든. 그러면 이거 장사를 못 하거든. 그래서 공수처에서 그 사건을 가져가 버리기 전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갔다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성윤을 그냥 기소를 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 공수처에 그냥 던져준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사실 이제 공수처에 갑자기 이야기가 잠깐 세지면 공수처에서 조희연 장관님 기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실망하시고 저도 실망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 공수처라는 기능의 순기능이 좀 보이는 게 만약에 조희연 장관님을 검찰에서 수사했다고 생각해요. 교육감이겠죠. 죄송해요. 조희연 교육감님을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언론에다 그걸 흘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희연 교육감님을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공수처는 최소한 기소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라는 거는 검찰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예. 좀 보여져요. 그 지방선거용으로 써먹힐 수가 있지. 지방선거 그렇죠. 때.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성윤 공소장에 한번 봐봐요. 김학의 출국 금지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기원 검사가 당시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친분이 있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당시에는 선임 행정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상급자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조국 민정수석이 이 이광철의 요구를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전달했고 윤대진은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전달하면서 수사 무마 압력을 가했다. 이게 주장인데 이게 이성윤 공소장에 있어. 그럼 이성윤은 관계가 없잖아. 이성윤 공소장에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성윤 공소장에 이성윤이랑 아무 관계없는 내용을 끼워 넣게 하면서 조국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윤대진이 누구예요? 소윤, 대윤, 윤석열의 베프.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하고 윤대진하고 서로 싸운답니다. 서로 측근이라고. 그런 정도의 측근인데 나눠 가져라. 조국 장관 성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거 허위사실에 가깝다. 나 이렇게 봐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했었잖아요. 1월인가 작년 말에 주호영이 갑자기 김학의 얘기를 다시 꺼냈을 때 아니 저게 득되지도 않을 텐데 왜 무덤 파서 송장에서 흙 털고 있냐.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검찰 개혁도 저지를 하려면 그때부터 차기 검찰총장이 이성윤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이제 짐작을 할 수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날릴 시동을 걸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공소장 작성을 하면서 여기에 이 이름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 나오니까 이 이름을 한번 껴서 넣어볼까? 지금 국민이 느끼기에는 공소장이 여기에 진짜 소설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것만 한 번 더 알려준 계기밖에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소장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이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 그래요.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 일본식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공소장을 쓸 때는 그 사람의 범죄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쓰지 말고
공소장 이외에 범죄 사실 이외의 것이 공소장에 들어가면 판사가 그걸 보고 예단을 갖게 되잖아요. 예단을 갖게 되니까 그걸 쓰지 말라는 건데 지금 조국 장관님뿐만 아니라 저기 울산 거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40번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정경심 교수님 공소장에도 갑자기 조국 교수님이 막 들어가요. 이게 우리나라 검찰과 언론이 어느 정도 유착을 하고 있는가. 검찰은 공소장 써서 그리고 그거를 언론한테 흘려주고 그러면 언론은 그거를 기정사실화하고 하는 식으로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셀프 무한 발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도 보면은 윤대진은 조국 민정수석이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전달했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윤대진은 이현철 안양지검장에 전화를 걸어 이를 전달하면서 수사 무마 압력을 가했다. 여기는 아마 또 윤대진이 왜 이런 상황일까라고 한번 분석해 볼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검찰 내에 무슨 지들끼리 어떤 권력 싸움이 시작된 건지 모르겠지만. 윤대진은 형 윤우진 건도 있는데 네. 윤대진 자체도 순수하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청렴하다고. 한 뭉뚱거리로 무조건 끝까지 벌 지켜볼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성윤은 수사에 대한 하지 말라고 수사에 개입했다고 지금 기소당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건에는 이성윤은 등장하지도 않는다니까? 근데 왜 공소장이 그게 쓰여 있냐 말이에요. 물론 투트랙으로 이성윤은 누구한테, 윤대진은 누구한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사건 자체를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떤 공소장을 일부러 까발리면서 조국도 나쁜 놈이고 이성윤도 나쁜 놈이고 일단 쌍피를 노리는 것 같은 이런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성윤 지검장님 보고 계실 걸로 다 알고 있는데 보고 계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보고 계시면 제가 봤을 때 지검장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검찰하고 등을 졌고 정관예우 못 받으시니까요. 명예라도 확실하게 챙기세요. 지금 중앙지검장을 앉아 계시는 동안에 딱 두 사람만 털면 제가 봤을 때는 이성윤 중앙지검장님께서 명예는 지킬 수 있는 거니까 거기만 딱 두 사람만 털면 됩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하는 게 김학의가 그 출국 금지된 상황에서 잡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성질을 내고 있는 건가라는 일반 국민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성범죄자의 뇌물 받은 검사를 나가게끔 내줘야 됐다는 게 맞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지금 방송에 이성윤 지검장님께서 많이 보고 계시네요. 동명이인이 많아요. 이성윤이나 이님이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뭔가 저지를 하는 게 그 맞는 키가 조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관련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조국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조국은 그 치트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언론에서도 속임수를 쓰고 있고 검찰들도 계속 이 조국이라는 말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죠. 조국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라고 계속 되게 몰아가는 악랄한 거죠. 거잖아요.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라고 내가 느끼기에는. 조국의 상징성은요. 어쩌면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다시 부활해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로 믿고 따르는 최고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가짜 이미지를 더 씌워서 죄인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대중은 그거 기억하거든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살아 돌아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러 무비가 되죠. 내 말의 의미는 그 진실이랄까 이런 것들이 탄압이 클수록 그 사람이 어떤 반전 효과로 살아나는 힘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화의 영웅의 서사시가 되는 거죠. 말년에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그 진정성이랄까 진심을 알게 돼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좀 억울하고 그리워하고 막 그러는데 되게 웃기는 게 김학의는 저쪽에서 우리 아까 방금 이성윤 지검장은 명예라도 챙기라고 했잖아요. 김학의는 지금 변호사 개업했어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김학의 법률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어떻게 대치동에. 개업했지? 말이 되나? 아니 대한변협에서 허락해줬다니까요. 김학의가요? 응.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다시 들어갔어요? 혹시 동명이인 모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김학의 법률사무소가 대치동에 있다니까 아니 지금. 그 사무실만 그냥 있을 그러니까, 수도 그렇지. 있어요. 그럴 수 그냥 있지. 사무실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소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다면 나중에 그걸 또 징계하는 상황이 확정 판결이 나오면 되겠죠. 예. 아니 뭐 그렇게 바라보는 성범죄자들한테는 훌륭한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겠죠. 그렇죠. 또 제주지검장처럼. 그러니까 나는요, 혹시나 조국 장관께서 보고 계신다면 그런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건의? 얘들 꽂혀가지고, 씨.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러니까, 사실 정경심 교수 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용을 알고 보면 논란이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강의도 못해. 내가 알고 있기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나오거든요. 교수란 자리는 있기 때문에. 벌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은 이제 부인 등이 이렇게 기소되어 있다고 그래서 안 나오잖아요. 차라리 정치 그냥 노골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 처음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달, 2달 지나면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오히려 정경심 교수를 더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론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정치를 지금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조국이 잘못해서 안 나오는 걸로 인식합니다. 한국 사회 그래. 지금 말하자면 윤석열도 마찬가지잖아. 자기 장모나 부인 건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대선 나온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뭔가 불공평하잖아. 근데 정치권에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되시겠네요. 내가 죄진 것처럼 내가 자숙을 해버리면 다수 대중은 그게 잘못했다고 인식을 한다니까? 저쪽 사람들은 얼마나 뻔뻔해요. 어떤 의혹이 있어도 그냥 의정활동도 하고 다 하잖아. 아니, 오늘 내가 그 이성윤의 공소장을 까면서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이 뭘 했다는 거지라는 것도 모를 정도인데 그 이름을 끼워 넣어서 당신은 앞으로 나오지 마 같은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 그런 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중동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겠죠. 우리는 그런 공격을 못 견딘다는 걸 아니까. 박덕흠이나 주호영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우리는 그걸 DNA가 못한다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도 앞뒤가 안 맞아. 그럼 페이스북은 왜 해? 답답하니까. 아니,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 하는 거나 밖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일단 그다음에 새나라에다 모셔놓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보고 계시면 1번. 조국 장관님 지금 당장 정치권으로 나와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쳐보세요. 그럼 조국 장관님이랑 섞여요. 이거 보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조국 8일을 이렇게 뻔뻔하게도 하잖아요. 그거 불법이라니까? 얘네들이 관행처럼 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다른 거 몰라도 검찰 개혁에 뭐 다 잘 됐다고는 하지만 피의사실 막 유포하고 이런 짓거리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장관이 계속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관도 뭐 진상규명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지시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불법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단 말이죠. 이성윤이 지금 했다라고 주장하는 불법보다 이게 훨씬 센 거예요. 왜냐하면 김학의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법의 단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던 자고,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그 범죄자에 대한 인권인데 되게 중요한데, 그 범죄자에 대한 인권이 국가 전체의 사법체계,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국가에서 벗어나버리면 잡아올 수가 없는데 그 전에 잡겠다라는 게, 이게 정말 그냥 인정하고 인정해서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행위는 정당 행위예요. 정당한 행위란 말이야. 누가 생각해봐도 맞는. 근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공개 같은 경우는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절차적으로도 불법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어떤 이렇게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다 터지고 있잖아. 근데 이거를 국가가 국가기관에서 공문서를 작성했는데 이 공문서를 그냥 언론에 그냥 뿌려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제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조국이란 이름은 우리가 남북 평화를 요구한다거나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거나 같은 민주 세력한테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하냐면 그냥 오거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오거돈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열망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실드 치지 않아요. 당연한 사건이고. 조국 장관에는 어떤 경우에 좀 과했다.
일반적 정서 중에 최소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조국 장관의 수사가 과했다 정도로 끝난 사람이 있지만 내용을 알고 보고 재판을 겪어보면 과한 정도가 아니라 왜 그들은 조국을 죽이려고 했는 것까지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받아들여지면 조국을 뭐 지키네 마네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국 장관은 검찰 권력에 의해서 노 대통령처럼 유폐돼 버린 거예요. 근데 조국을 털고 가자고 말하는 건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가장 핫바리들이 하는 짓이다. 저는 이렇게 일단 보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만 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외부 행사도 나오고 무언가 당당하게 돌아다닐 때 조국 장관이 억울한 지점이 있나 보다. 정치인들 민주당 쪽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 기소되거나 아니 그 선거법 위반 같은 걸로 기소된 사람들 당당하게 의정 활동하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냐는 거지. 그리고 저는 조국 장관님한테 좀 더 뻔뻔하게 요구하고 싶어요. 조국 장관님이 정치를 하는 거는요,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본인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지금 법조인들 조국 장관님이 길렀잖아. 물론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길렀는데 얘네들 이 모양 이 꼴로 나왔네 하면 정치적인 방법으로 손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조국 장관님이 우리 형사 사법 체계라든지 우리 사법 체계 자체에 끼친 영향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의 꼬라지를 봤을 때 조국 장관님은 좀 더 큰 의무를 짊어지실 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건 맞는데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일단 모시려면 방 구석에 있는 먹다만 짜장 좀 치우고 그리고 민주당 내 등신들도 좀 치우고 좀 언론도 좀 개혁해서 좀 치우고 그런 다음에 잠깐만, 모시려면 저분은 해야죠. 왜 저렇게 극자로 가실까요? 너무 지저분한 상황에서 이렇게 또 고생시킬 순 없다. 아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나와서 본인이 치우면 그렇죠, 누가 나와서 본인이 치워줘. 치워요. 아니 지금 떡실신한 상태에서 본인 보고 또 치우라고 하면 아니 어떡합니까? 떡실신 하셨어도 그건 어떻게 보면 정치에 국민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의 운명이에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본인이 운명이라는 책을 쓰셨을 때 내 친구가 죽고 그리고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환경에서 국민의 부름을 받고 나왔을 때 그리고 정치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회적 운명 같은 거예요. 사회적 의무 같은 거고. 사명이죠. 아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페이스북만 써도 뉴스가 되잖아. 예를 들면 기자들 만나서 기자회견 같은 걸 했다고 쳐. 그럼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얼마나 위법 부당하게 가고 있는지 알릴 수 있잖아. 본인 스스로가 가장 셀럽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은 여야를 떠나서 무슨 기소되거나 본인이 기소돼도 뻔뻔하게 뭔가를 하는데 왜 조국만 이래야 되냔 말이에요. 너무 선비신 거지. 너무 선비신 거지. 일단 어떻게 됐고요. 보면.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국 장관님 참고 좀 하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조국이란 이름을 계속 이런 식으로 공소장에다가 관계도 없는 걸 쓰고 모욕 주기로 하고 조국 발의를 하는데 본인은 계속해서 사실이야 어떻건 유죄건 무죄건 내 처가 재판을 받고 있으니 밖으로 나설 수 없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세요. 그리고 좀 거칠게 싸울 필요도 있습니다. 깨놓고 얘기해서. 나쁜 이야기도 좀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